사샤의 오디오북. 행복한 당나귀.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당나귀와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티아, 아들은 티로였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이름은 반다였습니다. 티로는 몹시 게으른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밭에서 일해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티로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티로야, 이 엄마 대신 네가 시장에 다녀오렴. 티로는 아침을 먹고 당나귀 반디를 찾으러 갔습니다. 반디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반디야, 이리 와. 히힝, 어디 가는데요? 시장에. 티로는 반디의 등에 안장을 얹고 커다란 바구니도 실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싱싱한 당근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바구니에는 싱싱한 무와 양배추도 있었습니다. 티로야, 당근을 실었니? 네, 어머니. 무도 실었니? 네, 실었어요. 양배추는? 실었다니까요. 이제 그만 다녀올게요. 얘야, 그런데 반디에게 줄 풀은 실었니? 그렇다니까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알았다. 그럼 다녀오너라. 채소는 너무 싸게 팔면 안 돼. 되도록이면 값을 많이 받아서 오렴. 티로는 잔소리하는 것이 듣기 싫어 투덜거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던 도중 티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에 앉아 종알종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냥 신나게 떠드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시장에 도착했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쉬기로 했습니다. 티로는 반디의 안장을 벗기고 바구니도 내려놓았습니다. 티로는 피곤해서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당나귀가 울어댔습니다. 히힝 히힝. 왜 그래 시끄럽게. 히힝, 배가 고파요. 티로는 반디에게 양배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또다시 반디가 울어댔습니다. 히힝. 뭐야, 또 배가 고파? 티로는 반디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반디는 울어댔습니다. 히힝, 히힝, 히힝. 화가 난 티로는 반디에게 당근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맛있는 당근을 맛보자 반디는 욕심이 났습니다.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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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힝. 에잇, 망할 놈의 당나귀. 다 먹고 제발 조용히 해. 티로는 반디에게 당근 바구니를 통째로 주었습니다. 덕분에 당나귀 반디는 맛있는 당근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티로는 텅텅 빈 바구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풀이 죽은 티로는 빈 바구니를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티로 뒤에는 당나귀 반디가 기분 좋게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히히히 히힝 히히히 히히힝. 당나귀 반디는 행복해서 마냥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 티로는 온몸이 퉁퉁 붓도록 두들겨 맞았답니다. 아침에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 추운 겨울날 한 늙고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내 날이 어두워지자 늙은 나그네는 쉴 곳을 찾아 어느 커다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잣집 여주인은
나그네에게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개들을 풀어놓겠어요. 할 수 없이 늙은 나그네는 이웃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허름한 집이었지만 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가난한 집의 여주인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주인은 홀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새 옷을 사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먹을 빵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그네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그네는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도 할 것입니다. 여주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나저나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옷감으로 옷 한 벌을 만들어야지. 가난한 집 여주인은 옷감을 재기 위해 이웃의 부잣집으로 가서 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옷감을 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자를 댈 때마다 옷감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옷감은 자꾸자꾸 길어져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옷을 해입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나그네가 아침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녀는 이웃집에 자를 돌려주러 가서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잣집 여주인은 자기 머리를 쿵쿵 치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쿠,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그녀는 재빨리 하인을 시켜서 늙은 나그네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나그네가 오자 부잣집 여주인은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덕분에 나그네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동안 여주인은 빈둥거리는 나그네를 보며 슬금슬금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으이그, 저 왼수 같은 거지가 도대체 언제쯤에나 가려나? 다행히도 나그네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이봐요 영감,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여주인이 따져 묻자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아침에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주인은 서둘러 옷장 문을 열고는 잔뜩 쌓여있던 옷감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러자 수북히 덮여있던 먼지가 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에취 재채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주인은 다시 돈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에 쏟아놓고 돈을 세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 먼지 때문에 또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더 많은 먼지가 피어올랐고 여주인은 또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취, 에취, 에취. 재채기가 점점 커지면서 창문이 떨어져 나갔고 여주인은 더 많은 먼지가 피어올라 더 크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벽과 기둥까지도 무너지고 여주인은 계속해서 더 크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고 보니 저녁 무렵에는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답니다. 집안의 주인은 누구일까?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호세,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프랑코였습니다. 어느 날 호세가 프랑코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프랑코, 옛날에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여자였다네. 그러자 프랑코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자네가 틀렸어. 남자가 집안의 왕이란 말이야. 아니야, 자네가 틀린 거야.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내 말이 맞다니깐. 두 사람의 말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두 사람은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지. 우리가 직접 시험해 보는 거야. 어떤가?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프랑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12마리의 말을 가져올 테니 자네는 12마리의 소를 가져오게. 그리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자고. 만약 그 집안의 주인이 여자면 소 1마리를 주고 남자가 주인이면 말 1마리를 주는 거야. 어떤가? 호세의 말에 프랑코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세는 12마리의 말을 몰고 프랑코는 12마리의 소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가축을 먼저 모두 잃는 사람이 지는 거야. 프랑코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 가자 그 집의 아내가 남편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돼지들을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것 보라고. 저 여자에게 소 1마리를 주게. 프랑코는 어쩔 수 없이 소 1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이번에도 프랑코는 소 1마리를 잃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자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자였습니다. 이제 프랑코에게 남아있는 소는 딱 1마리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재판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집의 주인은 누구죠? 당신인가요? 부인인가요? 그러자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그야 물론 내가 주인이지. 처음부터 그랬다네. 내가 하는 말에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지. 그러자 프랑코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참 기쁜 소식이군요. 호세도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실은 저희가 내기를 하는 중이랍니다. 남자가 주인인 집에는 제가 말을 주기로 했고 여자가 주인인 집에는 프랑코가 소를 주기로 했지요. 자, 제가 가진 말 중에서 말 1마리를 고르세요. 그래? 그럼 정말로 내가 말 1마리를 가져도 된단 말인가? 네, 정말입니다. 재판관은 신이 나서 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들이군. 저 갈색 말도 좋은 것 같고 까만 말도 좋은 것 같고 오호, 저 흰 말도 괜찮은걸? 그거 참 결정하기 힘든 일이군. 재판관은 한참 동안이나 말들을 살펴보며 망설였습니다. 이봐 호세, 잠시만 기다려주게. 이런 일은 우리 마누라가 전문이거든. 우리 마누라 말은 무엇이나 옳지. 여보 마누라, 이것 좀 보게.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맙소사. 프랑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관도 다른 남자와 똑같구나. 내가 졌네, 내가 졌어. 누가 봐도 이 집안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세. 왕비가 된 양치기 아가씨. 어느 날 왕이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누구든지 돌을 때려서 피 흘려 죽게 할 수 있다면 그를 가장 높은 귀족으로 삼겠노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아주 슬기로운 양치기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아가씨는 젊은 청년으로 변장을 하고서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돌을 때려서 피 흘려 죽게 해보겠습니다. 예쁘장한 청년이 나서자 그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돌을 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돌을 죽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임금님께서 돌에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도 제가 돌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땐 저를 벌하십시오. 그러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왕은 껄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슬기로운 청년이 나타났구나. 약속대로 너에게 가장 높은 귀족의 자리를 주겠노라. 그런데 만약 네가 한 가지 일을 더 해낸다면 그땐 귀족이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노라. 어떠냐? 마침 대를 이을 왕자가 없던 왕은 또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양치기 아가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든 말씀해 보십시오. 사흘 후에 또다시 나를 찾아오거라. 하지만 그때는 무엇을 타고 와도 안 되고 무엇을 타고 오지 않아도 안 된다. 선물을 가져와도 안 되고 가져오지 않아도 안 된다. 또한 나는 많은 신하들과 성 밖으로 나가서 너를 맞이하겠지만 너는 마중을 받아도 안 되고 받지 않아도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아가씨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먼저 토끼 4마리와 비둘기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약속한 날이 되자 토끼를 1마리씩 자루에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토끼를 놓아주라고 할 때 놓아주세요. 마침내 아가씨는 양의 등에 올라타고 궁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왕은 청년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아가씨는 멀리서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아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토끼를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4마리 토끼가 깡총거리며 이리저리 흩어지자 신하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씨는 마중을 받으면서도 마중을 받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왕은 아가씨가 자그마한 양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은 당나귀나 말 따위보다 낫기 때문에 아가씨 발은 이따금 땅바닥에 닿아 몇 걸음씩 걸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아가씨는 양을 타고 있었지만 가끔 엉덩이가 양의 등에 닿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타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마침내 아가씨는 왕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가씨는 품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둘기 2마리를 꺼내어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손을 내밀어 받으려 하자 비둘기들은 푸두둑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은 크게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오호, 너는 참으로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겠노라. 하지만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왕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침 잘 됐소. 이제 그대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소이다. 이리하여 슬기로운 양치기 아가씨는 왕비가 되었고 훗날 영리한 왕자를 낳아 왕의 자리를 이을 수 있었답니다. 투덜쟁이 남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투덜투덜.
뭐든지 투덜거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싫어. 투덜투덜. 편안하게 집안일이나 할 테야. 투덜투덜.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오늘 딱 하루만 밭에 나가서 일할게요. 그 대신 당신이 집안일을 하세요. 남편은 좋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버터를 만들던 남편은 문득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통 꼭지를 열고 맥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아, 시원해. 그때 돼지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쾅쿵쾅. 꿀꿀꿀꿀. 안 돼. 남편은 돼지가 버터통을 엎을까봐 호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버터통은 벌써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돼지가 꿀꿀거리며 돌아다니는 바람에 부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맥주통 꼭지를 손에 들고 있었네. 남편은 그제야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이미 다 쏟아져서 지하실은 온통 맥주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번에는 젖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들판까지 나가는 건 귀찮아. 지붕에 있는 풀을 뜯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지붕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었지요. 남편은 젖소를 밧줄에 매단 다음 안간 힘을 다해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에잇, 버터는 안 되겠어. 그냥 죽이나 끓이자. 남편은 솥에다 물을 담아서 벽난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지붕 위의 젖소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젖소가 멀리 도망갈지도 몰라. 내 다리에 단단히 묶어둬야지. 남편은 젖소의 목에다 줄을 맨 다음 한쪽 끝을 자기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젖소가 지붕에서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굴뚝 속으로 쭉 끌려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남편은 굴뚝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았다가는 젖소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젖소는 지붕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음메. 그때 마침 아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젖소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얼른 달려와서 가위로 밧줄을 뚝 끊었습니다. 그러자 젖소는 땅으로 쿵 떨어지고 투덜쟁이 남편은 굴뚝 속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